2026년 1월 1일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7,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연 이후 2.9%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290원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이 금액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와 고립된 고물가 속에서 찾아낸 위태로운 타협점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 200만 원 시대의 현실화라는 중압감으로, 알바생들에게는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는 최소한의 방어선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시장은 이 숫자가 가져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를 주느냐의 문제를 넘어 고용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26년 최저 월급은 2,100,968,880원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과 퇴직금 적립액까지 고려하면 사장님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인당 약 250만 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지불 능력이 낮은 편의점이나 음식점 사장님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정체된 상황에서 고정비인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나 홀로 운영이나 브레이크 타임 도입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알바생들에게 13,320원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동시에 불안한 신호입니다. 시급이 오르는 만큼 사장님들은 근로시간을 쪼개는 초단시간 알바 쪼개기 계약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의 틈새를 노린 계약이 성행하면서 알바생들은 시급은 높지만 총소득은 제자리 걸음인 역설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외식비와 생활, 물가가 최저임금 인상폭보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급 1만 원 시대에도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탄식이 나옵니다. 오른 것은 시급만이 아니라 내가 사 먹어야 할 김밥과 라면 가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자영업자와 알바생이 가장 많이 분쟁을 겪게 될 지점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0,384원에 달합니다. 많은 사장님이 시급 2,000원을 주면서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반대로 알바생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 일주일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이 계산법 하나가 고용노동부 진정 건수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려 수습기간 90% 지급 카드를 꺼내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법령은 더욱 깐깐해졌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첫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9,188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편의점 진열, 단순 배달, 홀서빙 같은 단순 노무직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차액 지급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는 기간이니 적게 주겠다는 옛날 방식은 2026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이 되면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시급 10,330원으로 적힌 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자동으로 10,320원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계약서 재작성 없이도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카톡 등으로 인상된 시급을 확약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계약서가 보편화된 2026년, 클릭 한 번으로 나의 권리와 의무를 갱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자영업 현장은 빠르게 무인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의 골목상권은 사람이 주문을 받는 풍경이 희귀해졌습니다. 시급 1만 원을 주는 대신 월 렌털료 60-60만 원의 서빙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알바생들에게는 일자리 상실이라는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사장님들에게 로봇은 불평하지 않고 24시간 일하는 효율적인 직원이지만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젊은 층의 첫 사회 경험 장소인 알바 자리가 사라지는 비극이기도 합니다. 기술 혁신이 인건비 상승을 대체하는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일할 때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그만둔 뒤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하루 8시간 기준 약 66원 48원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실직한 알바생들에게는 소중한 생명줄이 되지만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연쇄적인 사회 비용의 증가를 2026년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는 정부의 중대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1320원. 누군가에게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비명이, 누군가에게는 이걸로 어떻게 사느냐는 탄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2026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갈등이 아니라 상생입니다. 사장님은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며 고용의 질을 높이고, 알바생은 시급 이상의 가치를 증명하며 사업의 파트너로서 기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단순히 숫자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할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132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아닌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